새로운 책 보고 온라인 프로그램 어디서든 책 보고 북 콘서트.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길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의 시간, 응원의 시간 준비했는데요. 2분기부터 온라인 북 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2020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선정 도서를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요, 미발간된 국내의 우수출판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책보고에 오시면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도서들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2020년도에 출간된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선정 도서 중에 네,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세요. 내가 먼저 말 걸기. 최영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먼저 말 걸기. 영미 작가님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최영미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최영미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감사합니다. 키라 시리즈 너무너무 인기 많잖아요. 네. 역시 여러분, 키라 뭐라 그래야 되지? 키라 부자 키라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우리 키라 시리즈를 써서 돈이 많으신 작가님이십니다. 보이시죠? 옷에 막 있는 다이아몬드가 엄청 네. 먹고 오셨어요. 그렇진 않은데. 네. 역시 분해나는 우리 최영미 작가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축하드려야겠네요. 네. 원래 이렇게 우수출판 컨텐츠 뽑혔어요, 또. 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또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이 내가 먼저 말 걸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 어떤 책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책은 존재감에 대한 책이에요. 존재감? 네. 사실 누구나 우리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이게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아졌고 또 SNS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 대상이 많아지니까 내가 조금만 뭘 잘 못해도 더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해도 막 더 잘하는 것 같고 엄치나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만능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도 특히나 내가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해내는 걸 다른 친구도 너무 잘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괜히 조금만 내가 실수해도 괜히 주눅이 들고 더 못하는 것 같고 막 존재감 갑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또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싸 이런 말도 네. 어린이 친구들도 쓰고 그래서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다 원석으로 태어나고 다 소중한 존재고 주인공인데 네. 이렇게 뭐 먼저 드러나거나 좀 늦게 드러나거나의 차이다. 그리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말 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내가 먼저 말 걸기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영미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위해서 몇 번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우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청주에서 하던 행사에서도 뵙고 했었는데 선생님 굉장히 사실은 그 키라 정확한 이름이 뭐죠? 키라의 감정학교라고요. 키라의 감정학교. 네. 행복해, 사랑해, 네. 무서워, 두려워. 그 작품을 제일 처음에 쓰셨을 때는 아가가 되게 그 작품을 썼을 때는 아기가 한 7살?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된 감정 5가지를 이제 공감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어떤 화가 어떻게 해서 나는 감정이고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게 꼭 나쁜 거냐. 그래서 어린이 친구들이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또 표현하고 잘 해소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키라의 감정학교였죠. 키라의 감정학교 1편이 뭐였어요? 화가 나. 화가 나. 7살 아이를 키워서 화가 나서 쓰셨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작가님 책 보면 화가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의 라인이 쭉 나오고요. 이게 원래 그 키라 작품 자체가 독일 캐릭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오래전에 요거를 좀 자랑해야겠어요.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예, 네. 키라의 감정학교의 행복의 편입니다. 5편이고요. 그죠? 예. 되게 웃긴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독일의 경제학자인 보도 셰퍼한테 출판사에서 키라라는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서 의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린이 자기계발서로는 처음 경제를 다루니까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어린이 책으로는 이제 판매도 많이 올렸대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는데 이 키라 캐릭터를 살리고 싶어서 출판사에서 2권도 보도 셰퍼에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3권부터는 국내 작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해서 3권 시간 부자가 된 키라가 예, 저한테 와서 이제 제가 썼던 건데 그렇구나. 이게 이제 처음에 워낙 키라라는 캐릭터 자체가 유명하다 보니 네. 저도 나름의 기대가 생겨서 댓글 같은 걸 좀 읽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누가 시간 불사가 된 키라 보도 셰퍼가 아니잖아 잘못 썼어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좋아요를 눌렀어요. 손이 떨려서. 너무 좋았어. 놀라서. 네, 뭐 그런 에피소드가. 하지만 적절한 그 순서를 밟고 왔다는 거. 예. 그 존재감 흔들리세요. 이거 읽으세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내가 보도셰퍼보다 낫다. 예. 오늘 얘기 나눠볼 이 책 내가 먼저 말 걸기. 작가님께서는 이 감정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살면서 예.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려고 해도 감정이 앞설 때가 더 많고 네. 이렇게 머리로는 그렇지 1단계, 2단계, 3단계 되지만 사실 딱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다 무시되고 감정부터 터지잖아요. 아니면 맞아요. 그게 성격이 좀 더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참아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강한 사람한테는 폭발시키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꾹꾹 참고 있다가 약한 사람한테. 그쵸, 약한 사람한테는 드러내거나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 어떻게 하든 내 감정을 내 맘대로 못 해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저거 질투할 일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이래도 보면 막 부글부글 부글부글 화가 나고 집에서 이불 막. 킥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실 지금 어른이 돼도 너무 힘들잖아요. 순간순간 그 말하고 싶은 거 못 참고 화내고 싶은 거 못 참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고 그 되게 사소한 감정이지만 그걸 누군가가 알아주고 다독여줬을 때 네. 또 아니면 그거 뻔히 보이는 감정을 모른 척 했을 때 그게 또 어린이들이 많이 상처도 남고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계속 삐뚤어진 어른으로 나갈 수도 자라기도 있어요, 하고 그렇죠? 네 이래서 내가 먼저 말 걸기 이 책에도 보면 감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서현이가 주인공인데요. 서현이를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듣고 싶은데요. 보통의 우리가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랑 비슷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가 나보다 뭐 뛰어나거나 너무 잘났으면 어머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고심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네. 이제 아이가 살아가면서 비슷한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왜 나하고 비슷한 이름인데 걔가 공부를 더 잘하거나 아니면 나랑 이름이 똑같은데 걔는 너무 예쁘거나 그래서 걔한테 올 연애 편지들이 이름 때문에 나한테 오거나 근데 난 또 아니거나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친구도 그냥 평범한데 비슷한 이름의 아이가 나타나서 얘의 평범함이 부각되면 존재감에 더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더 감춰져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름 비슷한 친구를 등장시켜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존재감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좀 드러내면 어떨까. 근데 내가 보기에 그 괜찮아 보이는 친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완벽하지 않으니 나한테 부러운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요. 요 이제 상대 친구인
여기에 주인공의 친구는 박서연이고 네. 그 상대 친구는 반서연이거든요. 아. 그래서 반서연 친구도 사실 보면 박서연 친구한테 부러운 점도 있고 뭐 배우고 싶은 점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고 뭐 독보적인 존재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보고 어떤 갈등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그 나도 이런 점도 있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우리 친구들이 좀 느꼈으면 해서 예. 두려워, 화가나 슬퍼 이런 감정도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공부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학부형님도 계시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감정에 대해서 소중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제 어떤 주어진 과정 때문에 나를 잘 모른 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직업을 선택하고 했는데 의외의 어떤 관계 때문에 뭐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나를 잘 몰라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있고 이래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매일매일 순간순간 열심히 살고 즐겁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만큼 나를 좀 잘 알아가는 거. 애들이 감정도 많이 학습되고 미래도 학습되고 여러 가지가 사실 학습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순간순간 느끼는 지금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 좀 자각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 동안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과정의 찰나를 옆에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을 하니까 어머니들이 되게 좋다라는 해방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요. 최영미 작가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그 찰나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찰나, 순간.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이 순간, 이 찰나를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그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사는 거.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르침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행운을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걸 행운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행운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거 요행도 바라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모인 나의 하루가 또 내 한 달이 되고 내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 그걸 아이한테도 가르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래서 뭐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네. 그냥 오늘 하루 오늘 이 순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그래야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맨날 하기 싫고 맞아요.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 지겹기도 하고 이런데 이걸 왜 해야 되나 근데 그럼에도 그냥 차곡차곡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희가 앞에 이렇게 있는 이 책들로 뭐 좀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좀 말을 이어볼까요? 소문 바이러스로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말 걸기 하고 이 찰나찰나 시간 부자 키라가 보내는 이 시간 부자로서의 삶을 살면 행복해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너무 너무 잘했죠? 너무 멋지신데요.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제가 막 엄청나게 거창하거나 거대한 이야기를 쓸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시멘트 틈에 이렇게 조금만 흙이 있어도 민들레가 피어나는 거 그런 거 보면 되게 벅차고 어떻게 저렇게 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몰랐거나 아니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쓰는 이야기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말하자니 좀 치사한 것 같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랬던 감정들도 제 책을 통해서 좀 그랬겠구나 하고 이제 좀 토닥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위로도 좀 받고 그러면서 또 재미도 있고 맞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열심히 쓰고 싶은 네, 그런 소망이 맞아요. 있습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 어떻게 저희가 기대하면 될까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게 소문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제 행운 바이러스가 있었고,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쓰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시리즈로는 안 가고,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10살 또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이제 마음이 움트는, 그러니까 꼭 사랑이 아니어도 내가 아닌 누군가에 대해서 설레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려고 네.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최형미 작가님, 그런 작품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댓글창에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도 필수. 고맙습니다. 댓글.